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보실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 2주 만에 뵙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 방송을 제가 좀 리뷰를 해봤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흐름이 좀 전개가 됐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까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 4월 3일에 이 자리에서 만나 뵀을 때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좋았죠. 좋았죠. 그런데 네. 이제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위험하다, 77,000원 선부터는 먹을 거 없다, 먹어도 몇 프로 뛰기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었고 헤지펀드의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었는데 어제장 선물 시장에 10포인트가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먼저 좀 여쭤볼까요? 그거를 제가 380대 예견을 해드렸죠. 이제 네. 10포인트 하방 폭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눈에는 삼성전자 사는 것 같은데 뒤로 합성해서 공격할 텐데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죽일 때 현대차, 기아를 같이 죽이냐 반대로 오히려 올리냐. 네. 다행입니다. 올렸어요. 그래갖고 25일이 또 디데이예요. 4월 25일이요? 예. 4월 25일이 이제 대세가 무너지는 완전히 충격 파동이 나오는지 네. 이제 이 정도는 됐어로 헤지 펀드들이 이제 다시 순환장을 만드는지가 저는 25일이 디데이예요. 왜 25일이죠, 대표님? 만약에 또 끔찍한 얘기지만 여기서 200포인트 날아갈 수 있어요. 제발 그렇게 안 나와야 돼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미국이 테슬라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23일 날 테슬라 실적이 24일 날 나오고 네. 그다음에 25일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 시장의 시가 헤지펀드들이 이벤트 드라이브를 할 때 어떤 재료가 나와서 공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끌개가 있습니다. 요번에 네. 제가 삼성전자 85,000원대 선물 380 합성하면서 공격하는 게 6.6조라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날 죽여버렸잖아요. 네. 이게 제가 신호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25일이 두 가지 또 이벤트가 있어요. SK 하이닉스 실적, 실적입니다. 예. 커퍼러스 콜드 예정이 돼 있고. 서프라이즈 나올 거예요.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17만 원 붕괴시켜 보세요. 일단 공격을 그렇게 했다 쳐보세요. 그러면 조단이 또 매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람들 시장 인식들이 어떨까요? 아니 이 상황에서 왜 때려? 그럼 지금 가뜩이나 겁나는데 완전히 그냥 더 공포가 나오겠죠? 네. 두 번째는 그날이 또 중요한 2차 전지의 에코프로가 애분하면서 첫날 상장이 됩니다. 그럼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시가상위를 건드리는 것들인데 네. 이게 올라가줘야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50만 원대니까 5분의 1이니까 10만 원 근처에서 거래가 될 거예요. 얘가 12만 원으로 가져야지 8만 원으로 빠져보세요.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 SK하이닉스가 17만 원 붕괴하고 15만 원 가고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대장주가 에코프로 BM은 20만 원 붕괴하고 이게 또 8만 원대로 가버리면 지수 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라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테슬라가 그때 150불을 깨면서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면 2차 전지 악순환 나오지 자동차 마저도 그동안 롱이 숏으로 또 바뀌면 4개가 다 숏으로 돼보세요. 그럼 100포인트 날아갑니다. 이 10포인트라는 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거의 지수로는 하루에 70에서 100을 죽여버리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에너지가. 네. 다른 게 또 카바가 되면 좀 줄어들지만 이런 부분이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루에 10포인트 폭탄이 어저께 나왔고 오늘도 좀 돌리는 척 하다가 고점에 360에서 5포인트를 죽였습니다. 지금 야간 시장에서는 돌리려고는 하지만 미미해요. 네. 그럼 355를 선을 딱 거놓으세요. 절대 350방향 여기 이제 요 그림이 350과 45를 공격하면 여러분 끔찍한 상황 나오는 거예요.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25일 날 요 355에서 360방향에 돌아서야 돼요. 이게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든지 지금 해지들이 그 대차거래 차익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 갖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동차 그래도 롱이 좀 나와줘야 돼요. 이게 같이 롱으로 가는 척하다가 숏으로 가버리면 이게 네 가지 종목이 우리나라의 지수단을 완전히 중심을 잡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절대 공격당하면 안 됩니다.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와줘야 돼요. 미국 나스닥 지수요? 제가 나스닥이 16,500에서 뭔가 끝난 것 같고 15,500을 열어놓으라고 그랬는데 A, B, C로 지금 15,800입니다. 이 15,500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예측의 중고점이 12,000부터 시작한 작년 2022년 9월 달 이때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만 스탑부터 다시 카운팅을 해야 돼요. 만에서 16,000 갔잖아요. 네. 그럼 거기 반이 어디예요? 13,000이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구경하지 않기 위해서는 15,500은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격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800불 깨면 안 돼요. 830불에서. 그 다음에 테슬라가 150불에서 실적이 쇼크 나와도 재료 노출되고 이제 좋은 얘기만 나올까 돌아서야 돼요. 그런 현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 800, 그 다음에 그리고 애플이 시가상위 상단에 있는 게 160불을 깨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의 숙제가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선물은 요게 1월 18일 날 저점입니다. 네. 요게 2440이거든요. 요게 326에서 381에 이제 딱 반 공격했어요. 지금 야간 선물 이거 공격했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럼 상승폭의 반입니다. 그러면 빨리 요 제가 75% 능선이 367과 305 요게 중심값이 360인데 오늘 여기가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8만전자예요. 네. 이게 또 저항으로 작동하면 이게 골 때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음은 340과 42 이 라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 340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면 끔찍하실 겁니다. 지수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포인트가 더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요? 예.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이 우리 시장 망가졌다라고 다 떠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땐 또 뭐 들어가면 담보 부족되자 순서 나온다라고 그럴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게 여기서 부러지면 안 돼요. 이거를 지금 25일 날 검증을 해야 돼요. 25일과 5월 2일 이게 또 연준이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금리 자꾸 물 건너가잖아요. 제가 이 시장 통해서 난 파월이 또 뒤통수 때릴 것 같다. 말 또 바꿀 것 같다. 네. 아주 어저께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금리 인하. 그러면 이 인하와 연동돼 갖고 버텼던 종목들이 이게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모든 소비 관련주도 그렇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금리 인하가 기대돼야 문제가 터지지 않는 제가 오프 더 레코로 방송에서 SK그룹 하지마 했던 것도 거기에 다 연관된 거거든요. 건설주들이요? 건설주가 아니라 이제는 방송을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네. 육강할 때 흥구석유나 한국석유나 해도 SK이노베이션은 절대 하지 마라. 계속 SK로 하지 마라는 게 이 스콘 때문에 그랬습니다. SK온. 이게 별명이 이 바닥 선수들 별명이 스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대규모 적자 문제가 금리 인하가 빨리 돼야 이게 풀리는데 이 문제가 금년에 제가 보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금리 인하해야 돼요. 한국은행도 선제도 해줘야 이 SK그룹이 무난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을 끌고 넘어지고 그 다음이 또 뭐냐면 가장 좋은 SK하이닉스 발목 잡아요. 이게 SK그룹의 또 3개월에서 5개월의 리스크입니다. 이 SK그룹은 지금 2차 전지 너무 과다하게 투자해갖고 근데 타이밍이 또 나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이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SK온을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잘못하면 이마트꼴 날 수 있습니다. 신세건설에 이 그룹 차원에서 네. 이게 또 하나의 또 복병이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빨리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미국 시장이나 국제적 정세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블랙스완 같이 두들겨 맞고 간다고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파생시장 쪽에서 오늘까지의 저점입니다. 상승폭의 딱 반이에요. 아직까지 이거 깨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요번에 25일에 이거를 중심가를 깨고서 여기서 돌렸다가 이제 중심이 저항되면 이게 저점의 기준점이 다시 작년 연초나 9월 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끔찍하게 돼요. 네. 그러면 SK 이때 기준에 SK 하이닉스가 12만 9천에 13만 원을 이거 깨고 내려가면 7만 원 저점부터 다시 카운팅을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해지들이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 타이밍을 지금 이번에 오늘부로는 좀 이제 목표 달성해서 챙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공격이 25일 D-Day 잡겠습니다. 5월 2일 사이에 이때 제가 얘기한 맥점 테슬라 150불, 엔비디아 800불, 우리 삼성전자 78,000원. 이것도 훼손되면 안 돼요. 78,000원. SK하이닉스는 17만 원. 이것도 훼손시키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상의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충격을 받고 가요. 그러면 4, 5, 6이 이거는 끔찍한 장이 되는 거예요. 다 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4월 25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미국 시장이 도와줘야 되고 중국도 도와줘야 되고 이란, 이스라엘이 그때는 또 포탄 쏘지 않아야 되고 아주 이품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보면 제가 오르면 때리라고 그래요. 10% 20% 오르면 무조건 때리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까 수익은 챙기고 가야 된다라는 아니 말씀이신 거예요? 수익쟁이기도 하고 네. 손실폭이 줄을 때도 우량주라도 일단 때려놓고 변동이 20, 30% 순식간에 하거나 오른폭을 그대로 까먹어요. 그러면 반이라도 때리면 그 천주를 10%나 20% 바로 늘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매매를 지금은 저는 2달간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국면이 들어왔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D-Day로 4월 25일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이날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 실적은 서프라이즈로 나오겠지만 주가가 17만 원을 깬다면 그때 이제 좀 하락 압력이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또 하나가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해서 10만 원대 주가로 내려오는데 주가가 10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것 또한 2차 전지를 강하게 매도를 할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4월 25일 D-Day를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 선을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7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온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답답합니다. 8만 원 선은 어느 정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7만 7천 원부터 팔아갖고 오히려 그 석유 관련주나 전쟁 관련주 그 가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도 네. 7월 달까지 이 중동 문제는 여러분들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략이 네. 그 피말리기 전략 같아요. 갖다 해서 직접적으로 이란 공격보다 이란과 연동돼 있는 헤즈볼라나 그 갖다 해서 후티 반군이나 주변을 공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옥새 전략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만만디 전략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가는 지금 이란이 공격하자마자 87불 주고 지금 오히려 조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80불을 안 깨고 이제부터 95불이나 100불 가는 세상이 돼버리면 이건 진짜 골 때린다고요. 그런 게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갖고 오냐. 제가 딱 4등분 법칙을 봅니다. 제가 7만 8천 원이 답답하다라는 얘기가 뭐냐. 네. 요거 1월 18일 날이 7만 700원입니다. 요번에 8만 6천 원. 딱 4등분 하면 중간값이 7만 8천 원이에요. 오늘 딱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포기하시고 딴 거 전쟁 관련주 흥구석유니 다른 종목들 전번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 찾으라고 그랬죠. 하락에 수렴되는 중소형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쟁 관련주에서 또 급등하는 파동이다. 근데 이제 흥구석유나
한국선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가 저는 비철금속 쪽,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철강 뭐 이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삼성전자 보시죠. 여기서 8만 원과 8만 2천 원 가지면 안심을 해요. 근데 요 안심했다가 8만 2천 원 가고 다음에 A, B, C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나와야겠죠. A, B, C가 쌍바닥 나와야겠죠.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네. 그거를 SK 하이닉스 갖고 볼래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스콘, SK 온이나 2차 전지 불확실성, 테슬라가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이 더 부정적이야. 그래서 2, 4분기 실적도 지금 에코프로의 기대감이 2, 4분기에서는 흑자가 좀 나올 겁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때도 적자 심해요. 그럼 이거는 3, 4분기나 4, 4분기까지 늘어져 버리잖아요. 그때까지 또 금리 인하 안 해보세요. 골 때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공격하면 안 돼요. 7만 4, 5천 원. 이거는 2,500을 보고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SK하이닉스 쇼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 관련된 액분하고 나서 쇼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만 빠져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영울고리의 부품 단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이게 소부장을 끌고 내려와요 또. 그래도 오늘장 잘 버텼던 반도체 소부장주까지도 그것도 끌고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SK하이닉스가 절대 부러지면 안 됩니다. 네. 그게 17만 원 선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게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17만 원을 지지 못하고 붕괴하면 저는 15나 13까지 부러지는 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SK그룹 자체의 문제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거 맞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과 SK온 사태를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불안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이게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이 바닥 선수들은 이걸 3개월, 4개월 전에 가방 못지 하는 사람들이 대주주 관리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은 정확히 못하겠지만 SK그룹 리스크 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가지 마십시오. 대부분들이 유가 급등하면 대부분들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 산다고요. 이번에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방송상에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형태를 얘기해 드렸고 이게 이제 증권바닥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도 나오고 SK이노베이션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계속 부채 비율과 뭐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환율을 건드리면 우리가 환율이 여기서 1,400 찍고 다행히 이제 구두개비로 떨어졌어요. 1,350원을 빠르게 깨고 내려가야 돼요. 빨리 깨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370, 80원에서 제자리 뛰기 하다가 다시 1,400원을 치고 나가는 파동일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달러 부채 있는 기업들은 끔찍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달러 부채 있는 기업들 얘기하면 항공주잖아요. 벌써 이건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게 SK 하이닉스가 달러 부채가 무지 많아요. 30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환율 10%에 영업이익 환차손이 3천억이나 나가요. 이게 하반기에 2, 4분기, 3, 4분기에 환율이 예를 들어서 1,400 들어가고 지금 1,450원으로 가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달러 부채 많은 기업들의 쇼크가 나오는 거라고요.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반대편은 뭐예요? 수출주에서 혜택 받는 거. 이게 또 자동차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눌렀다 갈 때면 이제 시장 바닥은 또 어떤 걸 찾냐면 달러 약세 수혜주. 이걸 찾을 거예요. 그런데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 경제 때문에. 지금 유럽은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지금 독일 경제 GDP 성장률이나 보면 끔찍해요. 유럽 경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보면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도가청청 자기네들은 금리 인하 한다고 그러다 3번 한다고 그러다 말 바꾸고 잘못하면 금리 인하 언제 할지 5월 CPI나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계속 이걸 유가 변수가 또
90불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4, 5, 6에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예 두둑이 말씀 좋아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공포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는 미리 가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최근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5일과 5월 2일에는 절대 불가침의 맥점. 삼성전자 78,000원, SK하이닉스 17만 원, 종합주가지수 2,500이나 2,550 부러지면 안 돼요. 네. 거기서 막아내야 돼요. 거기까지는 두둑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붕괴되는 장이 블랙스완 같이 나오면 우리는 2, 4분기는 마치 2022년도 9월이나 10월 달 보는 양상이 나올 겁니다. 끔찍했던 장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물이 389고요. 종합주가지수는 2150이고 삼성전자가 53,000원. 9월 30일입니다. 작년 9월 30일이요. 환율 1,450원 찍은 날이에요. 네. 1,450원 찍어갖고 난리 났던 날입니다. 이날의 위치입니다, 이게. 오히려 그리고 갖고 이때 나스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이에요, 만. 그래서 이때 만 깨갖고 7, 8점 간다, 뭐 난리 쳤던 때인데 그게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스탁에서 16,000원 온 거거든요. 네. 환율이 근데 1,400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막지 못하면 다시 이 하단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7만 원, 삼성전자는 5만 전자에서 지금까지 오른 거를 4등분 또 해야 돼요. 이런 장이 안 나와야 돼요. 이런 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환율이 50원이 어떤 이유가 됐든 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5월달 그 푸틴이 중국 왔을 때를 또 가장 또 지정학적 변수로 북한이 또 뭘 건드릴 건지, 그 다음에 또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5, 6월 달은 이제 11월 달 대선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미국 신문 보면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지를 거라고요. 네.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중국을 향해서 관세 3배 매겨 알루미늄하고 철강. 철강. 네. 우리 이게 또 이제 내일 우리 비철금속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얼마 나오나 볼래요. 이런 것들이 자꾸 질른다고요. 그러면 이 강력적 발언이 이 중동의 에너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미중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그 싸움판에 확산이 되는데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가 연계해서 힘을 합치면 이게 대륙과 잘못하면 해양의 세력이 붙어버리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카드는 대만과 한국이 건드려져요. 네. 이게 블랙스완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1,450원 여기서 치고 나갔다는 얘기는 그 블랙스완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일단 튀어야 해요. 일단 튀어야 돼요. 무슨 전략이에요? 그냥 튀고 봐야 그때 돼요. 도망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아니 지금 좀 일단 반을 현금 끊어놓고 그 상황을 봐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건지 봐서 거기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갖다리에서 그 후퇴 전략의 기본적인 내 자산의 그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그럼 대표님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현금 비중을 적어도 50%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5일 날 25일 날 네. 보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마저도 십자가면 네. 무조건 반은 현금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네. 그 사이에 중동전은 국지전으로만 나오는지, 그러면 물류만 봉쇄돼 갖고 먹자나
해운이나 이런 것들이 틈새 또 비철금속 이런 틈새들만 가고 뭔가 이렇게 뭐 박스만 나올 거라요. 네. 그런데 이게 5월 달에 7월 달 나토 정도 요 사이에 핵을 건드리면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뭐 그 카드를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둘이 대륙의 시대 합치면서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우리한테 디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것들이 우리나라 리테일 업체들이에요. 지금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이나 이마트리 보면 주가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끔찍합니다. 그냥 가랑비에 어쩌다 흘러내려요. 어디가 바닥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엔터나 제가 엔터도 하지 말라는 게 전쟁의 시대에 무슨 엔터냐 이거 같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에너지 요새 많이 빠졌으니까 추천 들어오는데 7월 달까지 좀 보세요. 그리고 요새 카지노들 실적들이 어마무시하게 좋은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런 것들도 소비, 카지노, 도박, 유통 이런 것들이 다 뭔가 그거보다 더 큰 거에 마이너스 때문에 길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단계 올라오긴 했지만 상단이 그렇게 위쪽으로 쭉쭉 뻗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시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메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 준비하시는 거를 찾기에 앞서서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간 매도해서 가성비 전략으로 전쟁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 주셨었고 그 대상으로 이제 흥구석유, 한국석유를 언급하셨었는데 이제 끝났다고 앞서서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철금속, 알루미늄, 철강 쪽을 상대적으로 좀 살펴보자. 예, 왜 그러냐면 예. 유가가 여기서 85불 갔다가 90불, 100불 하면 홍구석유 갈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네. 이미 우하향에 때 여기서 이제 9,000원, 10,000원에서 더블 게임이 한번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그러면 요거는 저는 순식간에 이 올라간 거에 반 내지는 고점에서 20, 30% 일단 죽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요새 그리고 이 종목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냅둘 겁니다. 아마. 그리고 다른 종목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흥구석유나 한국석유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게 삼성전자 7만전자, 8만전자 미리 팔아갖고 가신 분이 얘기지 지금 그 삼성전자 고가에 팔아갖고 이거면 이거 꼭지에 잡는 거예요. 이제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는 뭐 들어가냐? 조일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비철금속이나 구리도 이미 갔어요. 이구산업이나 풍산이 많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눌림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격대가 매력 있는 게 오히려 요번에 총선 대패하고 가장 급락한 게 원전이에요. 네. 75,000원에서 55,000원까지 빠지죠.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원전이 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뒤풀이 파동 노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철금속이나 전쟁 관련주에서는 핵, 원전, 그 다음에 또 물류. 이거는 물류는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 전략이 들어갔을 때. 네. 그 카드면 이게 또 물류가 또 난리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호르무즈 봉쇄하면 또 희망봉 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 부분을 건드린다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또 제가 왜 중요해 보냐면 천연가스를 건드릴까 봐요. 천연가스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표님, 중동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늘 장에서도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흐름이 급등세로 나타났었는데요. 방산주는 언급을 안 하시네요. 이제 방산주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질 나쁜 방산주. 그 다음에 오늘 방산주 중에 네.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나왔어요. 현대로템. 현대 로템이요? 예.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급등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네. 현대 근데- 로템 5% 정도 올랐나요? 예. 근데 저는 4만 원대에서 이제 현대로템은 우리가 제가 시간여행 종목으로 2만 원대부터 노래 불렀던 종목인데 네. 이제 다 파십시오. 다 파는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 블랙록이 5.3 신고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표님?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헤지펀드나 대차 차익거래나
이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네. 아. 현대로템은 오늘 윗꼬리를 살짝 달고 3.9% 상승으로 근데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른 거는 이 재료가 호재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와, 블랙록이 5%를 투자 목적으로 샀대. 아, 네. 근데 이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블랙록이 2만 원대부터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눈에 왜 보이게 했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 하려면 5% 이상 안 넘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삼척동자도 알게끔 다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차익거래로 대상으로 과거에 제가 카카오를 이 방송 통해갖고 블랙록이 5% 신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떠들었어요. 이거는 헤지펀드 대차거래나 그 해지거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매도의 시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그거는 빌려다가 때리거나 눈앞에서 대차거래 시키면서 3배 정도의 숏을 걸어갖고 뒤에서 다른 작업을 할 때 이런 현상을 블랙록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저는 현대로템한테는 최악의 악재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헤지펀드의 그 전략을 아시면은 네. 오히려 이럴 때 저는 현대로템을 사라고 했습니다. 2021년 9월 달에 현대로템이 입찰 중지를 하겠어요. 공공입찰 금지. 그러면 얘가 공공입찰에서 그 전철 그 차량을 해갖고 먹고 사는 기업인데 6개월 동안 목주 주니까 주가는 박살나겠죠. 이게 피바다 나는 이때 사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22,000원에서 17,000원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6개월은 지난다. 그리고 그때 미래지도는 얘가 그 GTX만 하는 게 아니다. 방산도 있고 우주도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에 보스턴 다이너스에 연결돼 있을 테니까 그때 그림이 이제는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록이 그거를 현실화 시켜놨어요. 여러분들 블랙록이 5% 신고했을 때 호텔 신락도 그랬고 이 카카오가 2만 원에서 10만 원 넘을 때 이 블랙록이 신고했어요. 이때 제가 이 방송 과거 데이터 들으면 카카오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종목을 바꿀 겁니다. 카카오 이때 앵분해갖고 그 따따상 해갖고 계열사 상장시켜 난리 쳤던 때예요. 이때 카카오를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고 나서 40% 더 갔어요. 그리고 나서 3만 원까지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이때가 이제 대차거래에서 빌려다가 공매도 치거나 빌려주고 하는 이런 데만 쓰는 거예요. 블랙록이 이제 더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 신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5% 신고한 게 저는 5%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헤지펀드로는 여러분들이 그 흐름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블랙록 이런 이슈를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현대로템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매도 이제 트레이딩 매도예요? 예, 35,000원과 뭐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제 수주가 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시간 여행에 10만 원 그림은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왜 했을까 할 때 거버넌스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정의사 회장님이. 그럼 어느 쪽을 먼저 이제 손대는 겁니까?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엔지니어, 현대건설. 그래서 오늘 판 거를 현대건설 반, 현대오토에버 반으로 나눠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이 커져야 돼요. 네. 그게 몇 조가 돼야 됩니다.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풋조항 있잖아요. 풋옵션 조항. 그래서 내년까지 나스닥에 상장. 이거 속도를 내겠구나라는. 그래서 앞으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뉴스가 여러분들 계속 많이 보실 겁니다. 이 소프트뱅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2천억 투자한 게 조 단위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그걸 팔아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끌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할 때 저는 현대로톰하고 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신고했다는 얘기는 이 전략이 바뀐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게 파킹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현대 글로비스도 그 가디안 들어갈 때 20만 제가 때리라고 한 거. 그때 가디안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가디안 펀드가 들어와서 10%를 갖고 가니까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현대 글로비스 17만까지면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네. 이게 간단하게 해서 숏 전략이거든요. 대차 차익거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대로템도 이제 그 짓 하나 볼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크게 하락하진 않더라도 올라갈 룸이 많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제가
부천 다이너스 합병시키면서 이거를 10만 원 만들고 뭔가 이 큰 그림의 그림을 이제 후퇴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효대교가 2026년에 이제 그 센터가 져요. 거기가 이제 그 SDV나 UAM의 중심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7% 갖고 있는 현대 로템하고, 현대 오토 에버하고, 그 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개인 지분이 많으세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이 30%, 개인 지분 11%, 현대그룹이스 11%. 그러면 원효대교에 이게 딱 세는 순간에 중고차 사업에 연골고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현대그룹이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이제 그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을 뭘 건들래나? 그리고 그러면 삼성동 부지도 빨리 앞당겨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현대오토에버 SDV가 속도를 내라. 그래서 현대로템은 이제 트레이딩 하자. 그리고 35,000원 오면 산다. 4만 원 이상에서는 그동안 시간이 한 걸 마무리하겠다. 네. 그리고 그거를 현대건설과 현대오토에버를 간다. 근데 현대건설 가자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각에 무슨 건설이야. 건설주에 대한 시각 예.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요. 그런데 네. 저는 다원시스, 미국은 뉴스 케어, SM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2 파워가 어저께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게 자꾸 이상한 징후들이 나와요. 원전에서. 이게 여러분들 어저께 1100만 주가 터졌어요. 이 거래량 터진 게 2023년 4월 달에 15,000원대 터지고는 거의 1년 만에 터졌습니다. 네. 1100만 주. 갑자기 터진 거예요. 이슈가 있었어요? 뭐 이슈라고 하기에는 큰 이슈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건드렸다니 야간 시장에서 매수를 유도하고 본 시장에서 올려놓고 흔들었어요. 네. 이걸 채탄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이슈는 저는 오히려 다원 넥스뷰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까요? 다원시스 계열사입니다. 네. 다원시스는 두 가지 튼튼한 계열사가 하나 있어요. 다원 메디텍이라고 해서 그 핵 중합으로 해갖고 암 치료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후공정 레이저 업체로 다원 넥스부가 또 하나의 신정장 동료인데 이거는 IPO 아닙니다. 스펙으로 그냥 바로 상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한 제9호 스펙으로 6월달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네. 두 가지가 이 다원시스가 대주주고 사는캐피탈이 또 대주주고 SV 이상한 뭐 펀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저는 선수 집단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에 이런 에너지들이 상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상원에서 소형원전 지지의 초당적 모임이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총선 깨니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뭔가 투태돼 갖고 뭐 증시 밸류업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전략은 뭐 되겠어. 또 재개발 끝내주 다 부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원전은 이거 우리나라 사정 아니에요. 미국이 선도할 거고 유럽의 심지어는 독일이 원전을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RE100을 무산시키는 전략이 트럼프가 또 등장하자마자 만들 거고. 그러니까 저는 원전은 이 전력 설비주가 먼저 간 게 하나의 신호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배전판이나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것들은 저는 매매 대상에서 뭐 효성중공업이니 HD 일렉트론이니 LS 일렉트론 이런 거를 올려놓고 위에서 계속 안 빠지면서 한미반도체와 비슷할 거예요. 계속 팔아먹는 그 원형 천정을 만들면서 이러한 밑에서에서의 그 원전 에너지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삼성물산하고. 해외 원전 파트의 중심으로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우디가 됐던 미국이 됐던 딱 거라면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네. 현대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한전기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갖고 한번 앞으로 3개월 후에
지금 위치와 현재 위치 그리고 SMR이 어떻게 되나? 저는 뉴스케일 얘가 이게 이제 저는 신호탄 같거든요. 2불짜리가 11불까지 한번 큰 게임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불에서 7불 갔다가 이제 눌림목이에요. 이걸 돌파하면 이거는 이제 이게 끌고 갈 겁니다. 이게 테슬라 같이 저는 2014년도 테슬라 매매하는 거 비슷한 느낌이 들어갔고 지금 서학투자자는 제가 오죽하면 170불, 180불에 테슬라 팔아갖고 뉴스케일로 4불대로 가라. 이 전략도 왜 세웠냐? 원 달러는 계속 약세로 갈 것 같고 달러는 계속 강세로 갈 것 같고 이게 1, 2개월 금리 인하가 결정돼 금년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심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더 급등합니다. 왜냐하면 유로화가 약세, 달러 약세, 원화 약세, 엔화 약세. 그러면 구성성분의 다수성분의 영향력 주는 유로화, 엔화 이 순서가 다 약세면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106이에요, 106. 110까지는 열어놔야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의 어떤 큰 물줄기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아닌가. 대표님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현대 로템의 차익 실현한 물량을 현대건설과 현대오토에버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점에서 무슨 현대건설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갈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현대건설이 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그렇죠. 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건설 못해요. 예. 야당의 권력 뺏겼으니까 뭐 왜 권력은. 우리나라는 포기하시죠. 그 뭐 건설 짓는 거 완전. 네. 그럼 어디냐? 사우디. 그다음에 현대건설 이거 6월 24일을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이요. 예. 이거 확정 공시 재공시하는 날이에요. 18조 UAE 다음으로 가장 현대건설이 볼리비아 원전 수주 이게 확정 공시가 6월 24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발표할 때는 하루 반짝 이게 2024년도 2월 26일 날 발표했어요. 그날 오르고 바로 죽었어요. 이게 반응이 안 됐어요. 네. 안 믿는 거예요. 시장 그때는 안 믿은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도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있어라는 부정적 의견들이 그러니까 사우디 가서 뭐 대규모 구조 수주했다. 그날 땡. 네. 다 그랬어요. 모든 대통령이 갔다 와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월 24일 날 실제로 어떻게 돼갖고 만약에 이제 진짜 확정 공시 나와봐요. 그럼 41,000원짜리가 무조건 4만 원 가버립니다. 18조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잖아요. 아마죠. 네. 지금 같은 때 이 달러를 갖고 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달러가 원화를 왕창 바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해외 수주 부분은 굉장히 큰 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SMR 그리고 미국이 지금 원전을 중심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력 설반에서 안전적인 전력 수급을 소형 원전으로 풀겠다고 벌써 상원에서 특수팀 만들어 갖고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산은 내년이에요. 네. 2025년,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 이쪽에서 또 뭔가 2차 전지보다 이쪽에서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사기 싫은 데에서 대박이 나와요. 제 논리입니다. 네. 피바다 나고 사기 싫은 데에서 큰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피바다 나는 거 입찰 중지당했을 때 그때는 제가 그거 사러 갖고 욕을 제가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만 원 오니까 그게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에 더블 이상 에너지를 억대로 투자한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는 이 현대건설이나 소형원전이나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님의 거버넌스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대글로비스니 현대오토에버니 계속 눌러요. 이 누르는 작업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로켓포가 쏠 때는 여러분들 눈에 콩가루시게 뉴스가 막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갑니다. 더 상승하세요. 막 그 이구동성으로 막 떠드는. 만약에 현대건설은 언제 이구동성 때문에 5만 원 넘을 때 떠들 거예요. 그래프가 좋아졌고 이제부터는 이게 갑니다. 주도줍니다. 막 이게 3만 원대는 팔라고 그러고 5만 원대는 다 사라고 그럴 겁니다. 네. 그거 한번
1, 2년 안에 그렇게 나오나 한번 학습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 6월 24일을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정학적으로 이 7월 달에 또 원전하면 우리의 가장 큰 경쟁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원전. 네. 그런데 프랑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7월 달그 나토 정상회담에 또 7월 달그 파리 올림픽이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치가는 의미를 만들겠죠. 네. 어마무시하게 의미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리는 우크라이나 뭐 파병하겠다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같이 가십시오. 저는 재건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하려고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해야죠?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뢰 제거 퍼스트. 그 다음에 도로 깔고 뭐하고 하려면 아스팔트라고 하는 아스콘이 SG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우크라이나 특수법인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증자까지 해요. 그래서 한번 큰 게임 했다 죽여요. 이 게임이 왜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요. SG. 그 다음은 모듈 주택, 다 부러진 거에 모듈 주택, 그런 SY. 요 세 가지 주가 갖고 한번 7월 달 파리 올림픽 때까지 한번 에너지를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도 또 남들 쳐다보지 않은데 뭔가 시동거, 마치 흥부석유 3월 말 4월 초에 사는 거와 비슷한 건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이벤트 드라이브로 7월 달 파리 올림픽 이벤트 프랑스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세계에다가 선언해서 모든 관광객들을 끌고 올라와 갖고 뭔가 자기네들의 이벤트를 키울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연결고리 좀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파리 올림픽 나이키. 후원사. 그런 건 사지 마세요. 오히려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프랑스가 집중하는 정책 그런 것들에 뭔가 압축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합니다. 대표님, 프랑스가 원전 쪽에서 우리나라랑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방산하고 원전하고 뭔가 입찰할 때는 근데 독일은 포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하는 게 프랑스 원전.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비싸요. 네. 뭐 기술 또 간단해서 현대로템의 또 그 전체 경쟁하고 또 프랑스예요. 그 이름 까먹었는데 고속철 해갖고 항상 경쟁하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우리나라하고 같이 경쟁하는 섹터들이 방산, 철도, 원전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안 되길 바라죠.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경쟁한가해서 뭔가.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래서 중국하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끈끈한 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끊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전 세계에 뭔가 할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조절할 때 우리는 마이너스 쪽으로 조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선 결과 이후로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게 현대건설에 대한 포인트였고요. 그 밖에 다른 원전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뭐 한전기술 외에 또 다원시스, 일진파워, G2파워 후발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이 오히려 못 가요. 네. 그러니까 핵심이 가려고 그러면 뭔가 국가적인 뭔가 ETF라든지 뭔가 그래서 전반 원자력 ETF를 보세요. 하나로 원자력 ETF하고 그다음에 킨텍스 원자로 ETF가 있거든요. 네. 2022년도에는 1등이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지금은 그거 1, 2등 포트가 뭔지 아십니까? HD, 현대일렉트로닉, 예.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1, 2, 3이에요. LS 일렉트로닉. 여기 순서가 한전기술이 7이나 8일 겁니다. 네. 여기에 1, 2등으로 언제 올라오나. 그거 들여다보시는 게 감을 잡는데 그 펀드가 움직여야죠. 그래서 하나로 원자력 ETF, 그 다음에 킨텍스 원자력 ETF를 한 달마다 제가
한 달마다 검증 한번 해볼게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나. 거기에서 감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런 장에서도 좀 잘 버틴 종목들,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앞서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오늘 좀 강했던 종목 중에 화장품, 면세, 또 앞서 말씀하셨던 그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 근데 세터는? 보세요. 예. 카지노가 실적이 그런데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제가 화장품은 VT를 그나마 뭔가 관리하는 애들이 있다 해서 여전히 기관이 아직도 많이 사고 있던데요. 근데 이제 전 먹을 게 없어요. 14,000원, 15,000원이 벌써 21,000원, 22,000원인데 네. 지금 같은 장에서 2만 원 에너지가 웬 떡이냐. 그리고 화장품이 가려면 간단히 해서 기존 중심의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뿐만 이런 중심도 기아같이 10에서 20%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또 못 의미 가요. 있는 상승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주력이 아니라 틈새의 개별 종목 개념인데 네. 이거는 선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VT 따라가 3% 손절도 아까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바닥 아니에요. 그리고 순식간에 20, 30% 빠졌다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 화두가 이 기반 무너지면 개별도 없습니다라고 엑스트 일단 튀겠습니다라고 기존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저는 오히려 천연가스, GSE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삼천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수가 여기서 200포인트 부러져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때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또 비철금속. 네. 그 다음에 지뢰제가 퍼스텍. 이런 틈새 전략은 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방산도 보면 후발주들이에요. 뭐 빅텍, 스페코 이건 거의 세력주들 게임이니까 이거 투자자들이 하겠어요. 근데 그럼 우량줘야 돼요. 근데 현대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너무너무 올랐어요. 이거는 가성비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사는 이제는 저는 제외입니다. 그냥 세력주들 금액 적게 하고 단타 게임만 해보든지 아니면 아까 다원시스나 일진파워 14,000원, 11,000원에서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근데 일진파워도 이 핵 융합, 핵 관련돼서는 굉장히 특수기업이니까 11,000원에 사서 14,000원 팔고 14,000원, 14,000원 팔다가 14,000원을 뚫고 가면 2만 원까지 확산. 그러면 그때는 북한이 뭘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공지진 뉴스 속보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들과 연관된 종목들로 틈새 갖고 5, 6, 7은 뭔가 조금 긴장과 연동돼서 공포를 먹고 사는 종목들만 트레이딩 하시고 전체적 기반은 오히려 디프리 파동, 급락대 사갖고 요새 제가 소부장에서 IT도 하나마이크론, 칩셋 미디어, 파두 이런 것도 파두가 지금 15,000원에서 벌써 22,000원까지 이것도 그냥 게임 아닙니다. 저는 누가 보여요. 가까이에서 이게 이 움직임의 중심 팔로더 맨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인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만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쭉 안 뽑아요. 계속 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중에서 3개 정도, 4개 정도만 성공해요. 같은 섹터 내. 또 다른 것들은 더 죽여버려요. 이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같은 2-3개 찔렀는데 안 가는 건 바로 끊어야 돼요. 이거 일반 투자자 잘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은 그래서 저는 싸게 사서 트레이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 따는 4, 5, 6원 지지가 기반이 확인되는 하나는 5월 중순까지 CPI가 또 중요해졌고 아까 얘기한 맥점을 지지하나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려면 그 확인하고 나서 개별 정보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럼 5월 중순까지는 그냥 나는 선수 아니야 못하겠어 그러면 쉬시는 게 정답 아닌가. 대표님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HPSP 매각설이 좀 돌았는데 사실 무근이다고 공시를 냈거든요. 이게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야 되는 그런 이슈였을까요? 예. 회사가 판다 그래도 공시하려면 사실 무근으로 팔릴 때까지는 사실 무근으로 합니다. 네. 팔리면 정정 공시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그 큰 거를 갖고 갈 만한 사이즈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총이 3조가 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나와요. 그날 47,000원 갔다가 바로 20%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거 이용하셔야 돼요. 산다까지 가지고 제가 47,000원대 끊으라고 그랬어요. 41,000원에 다 사요. 47,500원 또 끊어요. 반 팔고 사고 팔고 사고만 반복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팔리냐 여부는 그 회사의 대주주나 역량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는 못 판다에 배팅합니다. 누가 갖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갖고 가고 싶어도 그 가격에 안 갖고 갈 거예요. 너무 비싼가요? 예. 그럴 때는 또 다른 작업이 있어요. 주가 박살내기 작업.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싸게 만들어 놓고 인수하기 작업. 그럼 HPSP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ST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오죽하면 매각 얘기가 나왔겠어요. 네. 그 특허 분쟁이 ST가 다 갖고 뭐 해서 지금 경쟁 관계가 있고 ST가 오히려 잘 나가거든요. 근데 ST도 변동성 보세요. 28,900원, 18,000원이에요. 네. 이거 장난 아니라고요.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두세 번에 나눠서 사고 두세 번에 나눠서 파셔야 돼요. ST도. 저는 HPSP보다 ST를 권해드립니다.